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이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과 벌인 일련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 베트남 중국 전쟁이 두 가지 메인 전쟁입니다. 그 밖에 베트남의 태국 국경 습격이나 라오스 내란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큰 다툼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의 전쟁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과 베트남 중국 전쟁은 서로 연결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 전쟁을 묶어서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연결된 전쟁이라 하는 이유는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생하자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이 이듬해인 1979년에 베트남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베트남은 왜 자국의 안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캄보디아를 공격했을까요? 크게 보면 베트남이 17세기 이후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내정에 간섭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섭 와중에 캄보디아는 베트남으로부터 사회주의도 받아들였는데 1950년대에 들어서면 캄보디아에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크메르 인민혁명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이 되면 폴포트를 비롯한 반베트남 성향의 급진 세력이 인민혁명당보다 더욱 좌파적인 크메르 루즈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 캄보디아 정치인이자 군인인 론놀 장군이 미국의 지원하에 쿠데타를 일으켜 시아누크 국왕을 몰아내고 크메르 공화국을 건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크메르 루즈가 미국을 물리치고 꼭두각시 론놀 정부로부터 인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며 론놀 정부와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비록 반베트남 성향이었지만 크메르 루즈는 내전 초반에는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캄보디아에서 물러나자 곧 베트남과 결별하고 친베트남 인민에 대한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중국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베트남 패권주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드디어 크메르 루즈가 론놀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 캄푸치아를 건국했습니다. 민주 캄푸치아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약 4년간 존재했는데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는 바로 이때 자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의 잔악한 행위들을 못 본 척 했습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는 곧 캄보디아 왕국 시절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 영토를 침공했고 베트남 이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전면전을 결정하고 1978년 크리스마스에 10만 대군을 동원해 캄보디아를 공격했고 15일 만에 수도 프놈펜을 함락했습니다. 캄보디아인 대부분이 크메르 루즈에 대한 반감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폴포트는 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친베트남 인사들로 구성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이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 패권주의의 발현으로 보고 미국의 암묵적 지지하에 베트남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중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2월 중국은 50만 대군으로 베트남 북부 변경의 일부를 점령했지만 베트남 수비대와 민병대 역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중국은 개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자국의 승리를 선언한 뒤 철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도 자국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전쟁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군을 철수시킨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북쪽 변경에 많은 군대를 배치하게 하였고 전투가 모두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적 물적 피해는 베트남이 훨씬 큰 전쟁이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세운 친베트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캄보디아에 엄청난 병력을 주둔시켜야만 했는데 이것은 이후 베트남 경제 성장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캄보디아에 존재하는 베트남 괴뢰 정권을 인도차이나에 대한 베트남 패권주의로 설명함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이 베트남 원조를 중단하였고 기타 국가들과도 교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소련과 그 동맹국들 뿐이었지요. 이것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펼쳐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열강의 국권 침탈부터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근현대사는 우리 근현대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베트남은 공산주의화 되었고 우리는 비록 통일되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남베트남의 사유재산을 해체할 것인가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을 합작사라는 이름으로 묶어 강제로 모든 국민을 가입하게 하고 통제했습니다. 합작사는 북베트남에서도 통하지 않던 정책이었지요. 남쪽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정책 실패의 연속이 베트남 인민들을 끊임없이 속박했고 전쟁을 발생시켰으며 베트남 경제를 끝없는 침체의 늪으로 안내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노선을 바꾼 것이 바로 1986년부터 시행된 도이무이 정책인 것이지요. 이후 베트남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